미래에도 과정 설명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항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를 일괄적으로 제가 풀이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모든 인간들의 실력이 다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의 4점과 쉬운 문제를 맞췄을 때의 4점이 완벽하게 동일한 4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한테는 이 수업이, 이 해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 나쁜 공부는 없지. 근데 가성비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제 본 궤도로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교과서를 한 번 더 푼다거나 RPM을 한 번 더 푼다거나가 훨씬 더 그 시간적인 효율,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업은 일단은 9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완벽하게 1등급을 노리고자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일단은 들어두시되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기본 문제도 못 맞추는데 얘한테 집착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항상 순차적으로. 자, 중단한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기준으로 3페이지입니다. 다항식에서 페이지 기준으로 3페이지. 자, 12번 한번 보시죠.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2014년도 9월 교육청 기출 문제이지만 얘를 우리가 RPM에서도 봤습니다. 오케이? RPM 다항식의 연산 거의 제일 마지막 문제였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12번 문제를 푸실 때는 서로 써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니네 프린트 말고 저걸로 봐야 돼. 너네 프린트는 편집한 거라서. 그래서 12번에서는 서로 써인 두 자연수 A, B 어떤 문제건 간에 자연수 조건은 하이라이트 표시 치시는 것이 맞죠. 자, 근데 그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어요. 일단 그 직육면체를 잘게 쪼개는 모든 문항은 반드시 부피에서 생각하시라가 일단 기출문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따라따따라따따 이렇게 생겨먹은 직육면체가 있대요. 직면체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새끼의 가로가 A 플러스 B 그리고 세로도 A 플러스 B 그리고 높이는 A 플러스 2B 문제 읽어보면 진짜 장황하잖아요. 이 직육면체의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라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이다. 이거를 일일이 내가 카운트를 해서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버리면 이 문제는 완전히 똥망이거든요. 절대로 풀 수가 없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들고 있어야 합니다. 직육면체를 잘게 쪼개는 모든 문항은 반드시 부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사실 대화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저거 3개 다 곱하면 우리의 부피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가 2개 있으니까 제곱 나올 거고 A 플러스 2B라는 인수도 생길 겁니다. 맞니? 그래서 요 놈을 일단 전개하면 우리가 A, B를 인수로 가진 3차식을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앞에 2개 전개합시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 그리고 B제곱까지. 근데 뒤에는 A 플러스 2B라는 인수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자 전개 마무리할게요. 전개 마무리하면 요 친구 곱해버리면 A 3승이고 자 그리고 요 친구 곱해버리면 그냥 순서대로 가보죠. 2A제곱 B 자 그리고 요 친구 곱해버리면 2A제곱 B가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리고 요 친구 곱해버리면 4A B제곱도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친구 이제 전개해서 그래 AB제곱 하나 더 나오고 그래 한 번 더 전개하면 2B 3승 나오는 겁니다. 맞니? 근데 장황하게 좀 길게 전개하기는 했지만 동류항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렵지는 않습니다. A가 2개, B 1개 있는 친구들을 모아보면 얘네 2개가 이제 엮여서 얼마가 되겠나요? 4A제곱 B가 되시겠고 그리고 플러스 A 하나, B 2개 있는 놈을 모아보면 5A B 제곱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A 3승이라는 친구와 그리고 2B의 3승을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저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 근데 가만히 보았을 때 문제에서
지금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이다 라는 요 코멘트에서 얘들아 일단 봐봐. 각각 A랑 B가 어떤 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토탈 저 큰 직육면체를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쪼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모두 A만 3번 곱한 거지. 얘는 A 2번, B 1번. 그리고 얘는 A 1번, B 2번, 얘는 B만 3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A만 3번 곱한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부피가 A 3승으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 저 새끼를 잘게 쪼개서 A 3승을 부피로 가지는 정육면체가 한 개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그래? 어떤 직육면체인데 가로 세로가 A고 높이가 B인 직육면체가 4개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1개, 4개, 그리고 5개, 그리고 2개니까 이거 한번 싹 더해볼래요? 다 더해보시면 4, 5 더하면 9고 10이고 12, 12개. 문제에서는 분명히 12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쵸? 12개 중 5개짜리 직육면체의 부피가 150이래요. 그럼 5개짜리는 이놈이고, 그치? 이 5개짜리의 직육면체의 부피는 A제곱, AB 제곱이 확실합니다. 맞죠? 그럼 저 새끼의 부피가 뭐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까? 150이라는 거 알려준 거니까. 자, 이 새끼가 150. 그러면 얘를 제곱수와 누군가의 곱으로 쪼개야 되거든. 소인수분해를 하시던 여기에 25 보여요? 25. 그래서 우리의 25라는 친구와 누구랑 곱하면 150 나오니? 얼마냐 이거? 4는 아닐 거 아니야? 6이네,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25니까 25라는 친구는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는 6이고 B는 5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12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렇게 부피가 써지는 순간부터라면 문제 난이도가 중을 넘어가기는 힘든 문제야. 근데 부피로부터 접근을 안 하고 너네 손으로 막 쪼개가지고 여기에는 A 하나 B 하나 여기에는 A 하나 B 하나 높이에는 A 하나 B 2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오케이? 얘가 전형적으로 뭐냐면 풀어봤으니까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죠.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12번 한번 풀어봤고 자 1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13번도 중복 문제입니다. 이 13번 역시 센 시스텝을 풀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센 시스텝 거의 첫 번째 문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3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죠.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반원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반원의 중심은 O인가 봐. 그리고 이 반원 안쪽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나 봐요. 내접하는 사각형의 이름은 A. 순서가 어떻게 되냐? B, C, D가 된답니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내접하는 저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가나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그 가나 조건에 의해서 XY를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식 써보죠. 일단 만족하는 식이 첫 번째 가에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50 그리고 플러스 CD 50 플러스 CD라는 저 알파벳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이 두 변 길이의 합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OC라는 놈의 조건은 요렇게 생겨먹은 놈의 변의 길이고 그리고 CD라는 변의 길이는 요렇게 생겨먹은 변의 길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저 OC 더하기 CD의 값을 식으로 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 조건에서는 어떤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DA, AB, BO예요. 얘들아 잘 봐봐. DA 요만큼이지. 그치? 그리고 AB 요만큼이지. 그치? 그리고 BO라는 놈은 요만큼입니다. 맞니? 그래서 얘가 딱 봤을 때 가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분은 너. 그치? 그리고 나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분은 너잖아. 맞지? 그러면 야 이거 결국에는 잘게 쪼개놨을 뿐이지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다 더해버리면 그냥 직사각형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음? 둘레라고 얘기할 수 있겠음. 맞죠? 그러면 이 나조건 그냥 쓰지도 않을 때요. 요 새끼 탁 봤을 때 얘 식의 조건이 3x 플러스 y 그리고 얼마냐? 플러스 5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원천적인 풀이 방법도 있는 거지만 이게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두 개 더해볼게. 얘네 두 개 더해보면 요 새끼 4x에다가 플러스 2y에다가 플러스 8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리고 요 놈의 조건에서
님들 얘가 바로 저 직사각형의 누구라고? 둘레라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럼 둘레라는 건 가로 2번 그리고 세로 2번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 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야. 양변 2로 탁 나눴을 때 2x 플러스 y 그리고 4가 요렇게 나가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가 바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뭐 요렇게 잡아주신다면 사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라는 건 뭐 요쪽의 조건에서 요식 자체를 뽑아내는 것도 의미가 참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각각이 가로가 얼마야, 세로가 얼마야 라는 대화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치? 찍는 것밖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원천적인 방법은 이런 거야. 이거 잘게 한번 쪼개보자.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라는 이 친구는 분명히 너 더하기 너니까 그래 A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의 합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표시한 선분에는 이 가로가 이 절반을 내가 A라고 뒀으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고 너 A 되는 거고 너 B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에서는 분명히 A가 3개, B가 1개 있습니다. 3A 플러스 B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A와 B만 알아낸다면 가로와 세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터이니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서 위 거 뺄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위 거를 쓱 빼주시면 2A만 남고 그리고 좌변에서는 뺀 거니까 2X 그리고 뺀 거니까 Y 사라짐 뺀 거니까 플러스 2가 되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A라는 놈은 X 플러스 1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뭐 B라는 놈은 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의 A라는 놈이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싹싹 넘겼을 때 B는 Y 플러스 2가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각각 A랑 B 값이니까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야. 둘레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XY 대입해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겠지만 넓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치? 가로가 너다? 미친놈이죠? 이거 가로의 절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가로라는 놈은 2 X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우리의 세로라는 놈은 Y 플러스 2가 되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던 이유는 이 둘레라는 놈을 물어보는 13번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레를 잡을 때 그 알파벳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우리의 OC와 CD라는 놈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분들은 누구인가? 그림에서 찾는 걸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이었고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14번 역시 인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항목이거든요. 근데 뭐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동안 문제 좀 잠깐 읽어봐요.
이게 B다. 그리고 자, 같이 가봅시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아닌가? 요렇게 요 2차 함수 안쪽에 있는 2차 함수 위쪽에 있는 3개의 점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요 문제가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출제가 됐다면 이건 껌 중에 그냥 개껌이에요. 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넓이 구하는 거 그냥 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이 문제를 만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을 편법은 아니고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고, 그 복잡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박스 안에서 지가 이미 다 생각을 해놨어. 박스 안에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않아도 정답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건 가, 나, 다에 들어가는 박스 안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박스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mn이라는 선분의 길이. 우리의 mn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누구시냐면 pq 더하기 ar. 요렇게 생겨먹은 놈을 이제 산수만 하면 이제 가 박스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 산수 하려고 보니까 얘가 왜냐면 mn이라는 놈이 누구예요? 나는 선생이니까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새끼입니다. 맞니? 그러면 요 새끼의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얘가 문제에서 A와 P의 중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점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나 아니면 요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 있잖아요. 그치? 그거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당연히 너와 너의 길이의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평균으로 너를 구하는 거니까 PQ의 길이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PQ의 길이 요만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그냥 점 P의 무슨 좌표일 뿐이에요. Y좌표일 뿐이잖아. 그치? 점 P의 Y좌표 읽으면 끝나지. 1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AR이라는 선분의 길이라는 놈은 요렇게 생겨먹은 선분이잖아. 그치? 얘 역시 뭐 읽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A라는 점에 Y좌표 읽어버리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가라는 친구는 2분의 A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가라는 걸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가를 구했으니까 나를 구하러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심지어 더 쉬워요. MB라는 요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MN에서 BN을 빼서 나오는 것이고, 자, 이게 그래프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MB, 뭐만 필요하냐면 M부터 B까지의 요만큼만 딱 필요한 거라고. 오케이? 그럼 요만큼만 딱 필요하니까 MN의 선분의 길이에서 요만큼 B부터 N까지의 길이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심지어 얘도 둘 중에 하나는 알려줬어요. 우리의 가조건이라는 건 이미 내가 구했으니까 2분의 A제곱 플러스 1. 가라는 박스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냐면 2분의 누굽니까? A-1의 전체 제곱이죠. 오케이? 그럼 요렇게 생겨먹은 놈 상수만 하면 그냥 누가 구해지는 거야? 나가 구해지는 거라고! 아이, 그러면 요 새끼 분모 2이고 얘는 분모가 4니까 통분은 필요합니다. 4분의 누구시냐면 2a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인정? 그리고 여기에서 통분된 너라는 친구를 빼는 거니까 너 전개해봐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너 동료와 길이 연산합니다. 일단 4분의 2a제곱에서 a제곱 뺐습니다. 강 a제곱. 그리고 뭐 뺄 거 없으니까 더하기 2a. 그리고 2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1이죠. 오케이? 이제 곱비리로 산 지도 꽤 됐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보다는 얘는 완벽하게 완전제곱식이니까 누구로 써주는 게 낫겠다? a 플러스 1의 전체제곱. 그치? 근데 분모도 4잖아. 이거 제곱 쓰니까 그래, 얘가 제일 예쁘다. 2분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맞죠? 그래서 산수 끝냈다. 뭐 구했다고? 나 구했다. 얘가 바로 나. 그럼 나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다 마무리합시다. 다라는 놈은 문제에서 조건 다 알려줬거든요. 자, 그림 필요 없죠. 우리의 사각형의 넓이 뭐 따라서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뭡니까?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MB
우리 MB라는 친구 곱하기 NR이라는 친구 요렇게 곱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다라는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수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다분의 누구시냐면 A 플러스 1의 3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이제 내가 다 들고 있으니까 자 채워넣읍시다. 보시면 우리의 MB라는 친구는 내가 구해보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MB 자리에는 2분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NR이라는 놈을 어디 있냐? NR이라는 놈 지워서 모르겠다. NR 누구니? NR이라는 놈은 얘들아 거 그림에다가 체크해. M의 X좌표와 이거 괜히 지웠어. 미안해. 이렇게 들어가서 빠르게 그어볼게. 여기가 P고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P, 여기가 Q고 그리고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게 R이고 그리고 여기 중점에서 수선의 발 딱 떨군 게 N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N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요 길이는 어차피 이거 중점이니까 요 QR이라는 선분의 길이의 뭐예요? 절반이잖아. 그치? QR이라는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할 겁니까? X좌표 길이 빼면 돼요. A의 X좌표 얼마예요? A. 그리고 P의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A 플러스. 그러면 요만큼은 절반이니까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서 어차피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놈은 약분되는 거니까 우리의 다는 요 놈의 분모인 얼마가 되신다고? 8이 되신다고 알아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나머지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대입해서 FAGA 구했다라고 하고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 4페이지에서는 17, 18번 풀겠습니다. 특히 이제 17번 같은 거는 센 시스템에도 똑같이 있죠. 자, 17번 볼게요. 17번 요 새끼는 풀이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놈이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의 변형을 통해서 숫자만 바꿀 수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형적인 문제니까 쉬운 풀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7번 볼게.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 만족시켜요. 가조건 딱 보면 우리의 x, y 그리고 z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뭐냐면 이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얼마냐면 3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3 x 플러스 y 플러스 2z라는 이 친구는 누구시냐면 xy 그리고 더하기 2yz 그리고 더하기 3zx가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내가 구하는 놈은 당초에 누구냐면 10xyz라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으면 쉽게 푸는 게 좋거든요. 얘들아, 요 새끼를 한번 감상해볼까? X, Y, Z라는 놈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 돼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야? 가능성은 3개 다 3이어도 괜찮은 거고 3개 중에 2개여도 괜찮은 거고 3개 중에 하나만 3이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근데 3개 중에 3의 개수는 무조건 1개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3개 중에 3은 무조건 있는 거고 3개다가 3개가 전부 3이어도 괜찮은 거니까 내가 요 새끼를 그냥 3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2Z가 3이야. 그럼 2Z가 3이면 요 새끼가 3으로 바뀌겠고 바뀌는 형태를 잘 봐. 2Z가 3인 거야. 그러면 2Z가 3으로 바뀌니까 요 중간에 있는 새끼 누구로 바뀝니까? 3I로 바뀝니다. 인정? 그리고 2Z가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갑자기 3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이 새끼 요렇게 써버리면 너라는 놈은 2Z가 역시 얼마로 바뀔 테니까 3으로 바뀔 테니까 요 놈은 3X로 바뀌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구하는 친구 역시 2Z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5 곱하기 2 곱하기
x, y, z지. 그치? 이 중 2z는 얼마로 바꾸고 살 수 있으니? 3으로 바꿀 수 있으니 2z 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줘도 괜찮아. 3 집어넣어도 괜찮고. 문제의 정답은 15, x, y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x, y라는 놈만 구하면 이 문제는 게임 끝나요. 그래, 구하는 방법은 뭐 두 번째 식이 있지 않겠냐? 일단은 요 놈. 식을 잘 이쁘게 정리해보면 3, 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9. 너는 요 새끼 일단 x, y 요 자리에 탁 있고 그리고 어머나 3, x 플러스 y가 우측에 도 있네. 그치? 이거 똑같은 항 있는 거니까 좌변으로 이 항 팍 때리면 너랑 너는 무조건 사라지잖아. 그치? 나는 x, y 구하고 싶었는데 x, y는 얼마래? 9래.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9 탁 대입하면 정답은 15 곱하기 9로서 17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원천적으로 해설에 나와 있는 거는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막 3차식 만들어가지고 막 전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클리어하죠.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무방한 문제였습니다. 17번이었고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18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18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들으면 무조건 헷갈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18번 문제는 정신만 딱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면 한 방에 끝나. 자 가볼게. 18번 보시면 태초에 직사각형이 있었어요. 18번부터. 문제 설명부터 그냥 내가 할게요. 샷. 태초에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요 긴 변의 길이가 1인 거고 짧은 변의 길이가 x래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 18번 문제를 뭐를 이용해서 좀 심플하게 풀 거냐면 항상 도형 나왔고 비슷한 도형들 계속 나오면 무조건 닮은 비가 제일 편한 거야. 얘들아 봐봐.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지.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다고 치자.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아니다 20대 14 요렇게 할게. 그리고 내가 저 직각삼각형의 안쪽에 평행선 요렇게 딱 날렸더니 얼마 나왔냐면 이만큼 나왔다고 쳐볼게. 15. 그랬을 때 그래서 봐 얘들아 좀 자지 말고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있지. 어떻게 구할 거야?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여기를 x로 둔다. 그리고 뭐를 세운다? 비례식을 세운다.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닮은 비라는 건 유지가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얼마 곱했습니까? 20에서 14로 갈 때 얼마 곱했어요? 어려운 얘기했다. 20에서 14로 갈 때 20분의 14 곱했지. 그치? 20분의 14라는 친구는 2로 약분 때리면 10분의 7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지. 그치? 얘한테 10분의 7 곱하면 너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요 선분의 길이는 누구한테 10분의 7 곱해버리면 돼요? 15한테 10분의 7 곱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놈 약분 쳐버리면 어차피 얘네 두 개 약분되는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7이니까 21 해서 깔끔하게 바로 구해주셔야 곱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문제를 닮음으로 풀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미리 만들고 가자. 저 직사각형과 비슷한 놈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긴 변에서 짧은 변 갈 때 1에서 x로 변했지. 그치? 긴 변에서 짧은 변 갈 때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x 곱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됐니?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문제의 구성을 탁 보니까 이 직육면체를 잘라요. 평행선을 안에다 그리겠지. 야! 어떤 도형이 내부의 평행선 그었다? 100% 닮음이다. 오케이? 그러면 야 어떻게 잘랐냐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잘랐어요. 오케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남은 변의 길이는 그냥 x거든. 그러면 요 새끼는 전체 길이인 1에서 x만큼 빠진 거니까 1-x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제외하고 요 직사각형과 원래 있었던 직사각형은 당연히 닮음일 것이기에 얘들아
요렇게 된 거지? 그지? 기억 바로 끝낼까? 기억 바로 끝낼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친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x분의 1이 1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일단 분수 실어.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은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아니 찾아봐. 1 마이너스 x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x라는 요 변의 길이가 우변이고 얘는 반드시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이 직사각형에서 긴 변, 짧은 변이지. 닮음에 의하면 긴 변에서 짧은 변으로 올 때 긴 변의 길이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x 곱하면서 넘어오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x 곱해. 그러면 요 놈은 반드시 누구랑 똑같아진다고? x 제곱이랑 똑같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바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 이 직사각형의 모듈은 긴 변에서 짧은 변으로 넘어갈 때 x 그냥 한 번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자, 그럼 니은 보죠. 그럼 니은이라는 이 친구는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바가 x 3세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태호야 8장 풀어라. 자, 요렇게 생겨먹은 3차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형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가보자. 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문제에서 또 이 지랄을 해놓고 있거든.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오케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또 만들면 그래. 요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였는데 정사각형을 또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x 아니야. 맞지? 그러면 x에서 1-x를 빼면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 확실하죠? 맞죠? 그럼 x에서 너 뺐어. 얼마입니까? 2x-1입니다. 맞니? 똑같이 생긴 놈이 출현했네요. 그쵸? 자, 우변으로 넘길게요. x 3승은 2x-1. x 3승? x제곱에다가 x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제곱이었으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도 x제곱일 것이고. 그치? 이 직사각형에서 긴 변에서 짧은 변 넘어갈 때 누구 곱하면 된다고? x 곱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당연히 뭐야? 아, 요 새끼도 x제곱에다가 x 한 번 더 곱한 x 3승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고. 오케이? 그러면 바로 또 성립하는 거니까 니은 역시 참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디귿 갑니다. 디귿. 우리의 디귿이라는 놈은 좀 혓바닥이 길어요. 성분 id의 길이는 x 4승이다. 아, id의 길이. 요 새끼의 길이는 x 4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d가 어딘데? id가 어디냐면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위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을 또 잘라가지고 또 잘라서 요쪽에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i랑 d는 어디에 박혀있는 친구냐면 여기랑 여기에 박혀있는 친구죠. 맞니? 그러면 또 똑같이 해봐. 할게. 요 새끼 요 자리에 들어있는 친구들 잘 봐. 1-x인 전체 길이에서 누구를 제외한 걸까요? 요 새끼 전체 길이가 지금 1-x 동의?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요쪽에 왼쪽에다가 정사각형 만들었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 2x-1이 확실합니다. 맞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길이인 1-x에서 2x-1을 뭐 한 거야? 뺀 거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 빼봐. 여기서 여기 빼봐. 아니 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한번 해보는 거야. 굳이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여기 빼면 일단 x를 뺐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x.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뺐어.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상수항 얼마예요? 2잖아. 그치? 됐니? 아 됐냐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야기해주는 바는 사실 디귿은 보자마자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id라는 놈은 요 새끼잖아. 그치? 이 직사각형에서 짧은 변의 길이가 이미 내가 얼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x 3승인 건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짧은 변, 긴 변 관계가 그냥 얼마인 거예요? 여기에서 x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4승으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래도 참인 거 아니야? 요 x 3승과 x 3승에서 나 같으면 문제 이렇게 내죠. x 4승이라는 놈과 2x 마이너스
2-3x가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줘도 디귿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순차적으로 긴 변에서 짧은 변 넘어갈 때 그냥 x 곱한다 라는 사실로서 그림에서 정리를 하면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다 참이 된다. 요거 지금 필기한 거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얘가 누구랑 똑같은지를 밝혀보시는 것도 그림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 문제 끝났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18번 문제. 18번. 이 문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8번도 그래. 모의고사 문제가 전형적으로 다 그런 게 전형성을 띠는 교과서 문제 변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못 찾으면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fx. 우리의 fx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g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나와 있는 두 2차 함수인 fx와 gx가 있는데 그 fx, gx 그리고 또 hx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요렇게 생겨먹은 다항식에 대해서 항등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fx의 3승 플러스 gx의 3승 그리고 우측에 넘어가는 새끼는 2x 책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곱하기 hx. 요 친구가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고 뭔가 나와 있는 함수 f, g 완벽하게 알고 있고 항등식 하나 탁 나와 있으니까 이럴 것 같아. 얘를 어떻게 이용할지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잖아, 그치? 물론 해설을 보고 이미 푸신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정답의 케이스잖아. 그래서 뭔가 얘를 딱 만났을 때 나도 그렇거든. 내가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때는 나는 항상 맨 밑으로 내릴 거야. 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hx를 x-1로 나누지거든.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어떤 조건 탁 만났어. 전형적인 식이 아니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지, 그치? 그럴 때 항상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구하라는 거,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h1을 구하라고 써. 야, 그럼 이 문제 진짜 개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hx에다가 1 대입하기 위해서 양변에 1 대입해보자. 이제 위풍당당하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f1의 선택 플러스 g1의 선택. 그리고 이 새끼는 1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게 만약에 빵이 안 됐다면, 이 개새끼가 이게 플러스 1이었다면 그 문제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F1 구할 수 있고 G1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새끼가 빵이 돼가지고 H1까지 날라가 버린다. 그치?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얘가 빵이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대입해봐야 여기다 1대표가 1대표 보면 2거든? 2의 3승하면 8이야. 그리고 여기다 1대표가 1대표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 8 빼기 8은 0. 엄청난 식이 나왔죠? 그쵸? 문제풀이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죠?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물론 방법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야. 원시적인 생각으로 그래, fx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전체 3승 때려. 하기가 존나 싫어. 아니, 개 싫어. 이걸 하느니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 근데 못하지는 않지. 그지?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가지고 얘는 더 심각해. 3개짜리 함수이잖아. 그치? 그지? 하기가 싫은 거지만 또 한국인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 그치? 할 수도 있어. 다만 내가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hx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좌변 6차고 이 hx는 4차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차식을 막 써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너네가 해설지에 봤던 그거 항상 우리의
모의고사에서는 배운 것만 출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배운 것만 출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길은 배운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관찰해보면 내가 배운 것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3승 더하기 3승, 그치? 3승 더하기 3승 배운 거잖아, 그치? 3승 더하기 3승에서 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그치? 뭐? 인수분해,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정답이 될지는 몰라. 근데 대입해가지고 전개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치? 일단 해보는 거지. 그래서 수학은 길을 모를 때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이 시행착오의 학문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얘 인수분해 해보자면 fx 더하기 gx 그리고 f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fx gx 그리고 플러스 gx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너의 좌변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만만치 않아. 그치? 근데 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인정? F랑 G 더하는 것 정도 그냥 하잖아. F랑 G 더해봐. EX 엥? 마이너스 X 엥? 마이너스 이거 어디서 봤던 애인데? 이거 똑같이 그치?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2017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된 거잖아. 그때 처음 탁 나왔을 때 얘를 인수분해해서 fx 더하기 gx를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하면 얘랑 똑같은 새끼가 나올 것이다 를 알고 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오케이? 근데 해본 사람은 똑같은 거 만들어서 뭐 하시면 돼요? 약분하면 돼. 바로 그치기야. 그치? 그럼 결국에 남은 거 좌변에서 남은 건 이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우변에서 남은 거 누구? hx. 그치? 그치?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가 없잖아. x에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이 문제 자체는 안 내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었던 지금 이 애티튜드 있지. 이 애티튜드를 가지셔야 반드시 내신이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옵니다. 오케이?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땐 정답 보시고. 오케이?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모르겠다면 시행착오를 좀 겪으시고. 오케이? 그래야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답 H1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예요. 즉 F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빼기지. 아까 더하기라고 쓰고 있어. 마이너스 F G1 그리고 플러스 G1의 제곱입니다. 됐니? 그럼 이제 산수만 때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F1은 어차피 2잖아. 그래서 요놈 4, 요놈 2 그리고 G1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1 아까 대입해봤잖아요. 1 아까 대입해봤으니까 요놈 날라가서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요놈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역시 4. 그치?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9호가 마이너스니까 얘 두 개 곱하면 4, 4, 4에서 정답 얼마? 10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8번 문제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 문항이었어요. 예, 아마도 안 풀어본 상태에서 당장에 내신에 복사부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들리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50분 안에 이걸 생각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신용으로 암기라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지. 됐어요? 18번이었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요 뒷페이지, 즉 나머지 정리 쪽 4페이지는 어려운 문제의 향연입니다. 19번 어렵고요. 21번 어렵고요. 23번 어렵고요. 24번 어려워요.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환자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네 문항 풀어보죠. 자, 요 네 문항 중 첫 번째 19번으로 갑니다. 19번. 다항식 fx. 일단 생겨먹은 놈이 이런 거예요. x3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이 친구가 바로 다항식 fx. 얘들아 졸리니? 졸려? 응? 우리 성은 안 졸리? 졸리니? 내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 내가 너무 오늘 텐션을 낮게 해서 수업하고 있니? 이 씨발놈들아 졸지 마. 욕 처먹기 싫으면 졸지 마. 갈게. 야,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가. 자, 보시면 fx가 일단 저 3차식이고 문자에서 원하는 거 키워야 a, b 구하라는 거일 것 같은데? 그잖아. 왜? 습관 좀 들여봐. 19번에서 구하라는 건 F4야. F에다가 4 대입해야 돼. 그럼 F에다가 4 대입하려면 일단 A, B는 알아야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 B를 구하려면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다. F4가 정답인데
나는 이 F사를 당장 왜 못 구하지? AB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그럼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반드시 식이 몇 개 떠야 돼? 두 개 떠야 돼. 오케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식 두 개만 찾으면 게임 끝이라고. 오케이? 근데 그 방법들은 머릿속에 녹아져 있는 상태가 되죠. 갑니다. 자, 당식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일단 나눈대. 그래, fx 라는 이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야, 일단 우리가 나눗셈 씨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것, 나누었을 때 몫에 관심이 있는 거야. 몫에 관심이 있는 거야. 몫에 관심이 없으면 대충 QX라고 발라놓고 씨발 몇 차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느낌으로 가면 되고, 얘는 대놓고 몫을 언급해놨지.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몫이니까 QX라고 쓰는 건 좀 부적절하다. 그치? 반드시 몫은 몇 차식이 되니 자명하다. 1차식. 그치? 쓸 때도 베테랑처럼 2차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이미 1이니까 넣어 있겠고, 그치? 뒤쪽에 붙는 상수함은 누군지 모르니까 제발 용기를 가지자. 용기를 가지고 플러스 K. 오케이? 되니? 그럼 이 K 바로 구해져. 근데 또 잡스럽게 개수들 싹 늘어놓고 개수들 싹 늘어놓고 무지성으로 연산하면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라니까. 얘 내가 잡은 변수지, 그치? 무조건 얘부터 구해. 야, 중요한 말 할게. K 구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K를 구하는 좌변의 개수가 1차항과 상수항일 리가 없잖아. A, B를 모르는데 쟤네 가지고 K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하지. 그리고 3차항은 이미 내가 써먹었지. 그러면 K를 구하는 건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야? 2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을 통해서야. 아시겠어? 얘 빼고는 K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자. 그거 2차항 언제 나오는지만 보면 돼. 요렇게 만나서 KX제곱 나오지. 그리고 요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x제곱도 나오잖아. 바로 가자! K는 얼마? 플러스 1. 되니?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마음이 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요 뒤쪽에 나머지가 있을 거란 얘기지. 나머지가 막 있는데, 야, 이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야, RX라 쓰자. RX라 쓸게. 그리고 우리의 RX는 반드시 몇 차일 거예요? 1차일 거예요. 오케이? 자, 중요한 테크닉 들어갑니다. 자, 조거 하나 더. 일단 R2는 9래. 당장 이용할 수는 없어. 근데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fx가 이 친구고, 그리고 qx는 내 이미 구해놨잖아. 맞지? 그럼 내가 구해놨는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빵이야.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죠. 선택을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과. 나는 요걸 익히시는 걸 권합니다. 봐. 이걸 익혀야 요 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요. 간다. x 플러스 1. 이 앞에 온 거지. 내가 들고 있는 식은 얘야. 야, 그러면 얘 두 개 어차피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뒤쪽에 있는 애 있지. 원래는 몫이었지만 곱하기 해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야, 앞으로 보낼게. 그럼 뒤에 누구 있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위아래식이 다른 게 아니니까 뒤쪽에는 rx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건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의 식은 아닙니다. 왜? 현재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그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요? 상수여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현재 1차여서 진정한 나머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 얘가 1차고 재수도 1차니까 진정한 나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RX라는 놈을 재수로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묶어주셔야겠지. 그랬을 때 남는 나머지가 얼마라고? 빵이라고.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One more time. RX라는 1차식은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생겼을 수밖에 없냐면 X 플러스 1을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래야 Rx가 이 모양이어야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모습 보여줄게. 이 새끼는 x 플러스 1로 탁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이 새끼 x 플러스 1로 묶어봐. p만 요렇게 살아 들어오지. 그리고 뒤쪽에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 거. 아시겠음? 이미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이놈은 나머지가 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Rx인 거니까 이제 저놈 사용할 수 있겠네요. R2가 9이래요. 여기다 2 대입하면 9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 저기다 2 대입해봐야 3p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의 p 값은 3이었네. 그래서 Rx가 완벽하게 구해졌으므로 문제에서 F4의 값을 구해달래요. F4의 값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잖아. 자 일로 와봐. Rx가 완벽해요. 우리 Rx는 3x 플러스 3이고 내가 우변에서 모르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럼 A는 1창의 개수니까 A 구해보죠. A라는 놈은 1창 언제 뜨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플러스 3 오케이? A 구했고 B 값은 B 값이라는 건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이 제일 족밥이죠.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 오케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었으니까 F4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번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 필기를 원합니다. 혹시 본인이 1등급을 노리고 있어서 킬러 문항을 맞추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어차피 19번에서 하는 테크닉을 거의 비슷하게 23번에서도 해야 돼요.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x에 대한 다항식 ax 3승 플러스 b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1x 나머지를 r1이라 한대. 일단 쓰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 그리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x 4승 플러스 b를 또 똑같은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 그리고 나머지를 r2라 한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두 식에서 내가 구하는 건 뭔데? 일단 R1과 R2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살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거든. R1과 R2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항상 구하는 게 뭔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구하는 거 뭐예요? Q1, 2, Q2, 2야. 그치? n 가는 상황에서 뭐야? Q1x와 Q2x가 뭐로 나와야 돼? 식으로 나와야 돼. 그치? 연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이? 그냥 연산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R1만 남기기 위해서는 조금 열받고 빡치지만 X자리에 얼마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얘를 빵으로 만드는 누구?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일단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의 3승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은 내가 써줄게. 마이너스 여기 칠판 모자라. 그냥 암산할게. 마이너스 A 3승 B 3승.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의 3승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좌변. 그럼 우변에 이 친구가 빵 됐으니까 R1만 남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R1인데 인간적으로 정리는 좀 하자. R1이라는 놈 약분 들어가서 남는 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 3승 그리고 플러스 B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 자 똑같이 자 이 친구를 빵으로 만드는 똑같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또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봐요. 그럼 너는 A 곱하기 A 4승분의 B 4승이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B가 되어 있는 것이 R2가 되시겠다. 맞죠? 그럼 얘는 역시 약분이 톡톡 일어나면서 남는 놈은 여기에다 쓸게요. R2는 A 3승 그리고 B 4승 플러스 B가 됩니다. 맞지요? 문제의 조건 사용해 봅시다. R1이라는 친구와 R2라는 친구가 서로 어떻대? 똑같아요. 쉽게? 자, 마이너스 A제곱분의 B 3승 플러스 B 이 친구가 R1 그리고 A 3승 분의 B 4승
플러스 B. 이 친구가 R2. 오케이? 그러면 좌변 우변에 R 똑같이 더해져 있어. B 똑같이 더해져 있으니까 넘기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그치? 언제 어디서나 분수는 족같은 거거든요. 뭔가 이항해가지고 통분하려고 들지 마라. 어차피 분모 곱해야 돼. 그럼 분모 둘 다 없애려면 A 3승 곱하는 게 좋겠네? A 3승 곱하자. A 3승 곱하면 좌변에 있는 친구는 A 하나 남아서 A, B 3승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A 3승 곱해버리면 우변에 있는 친구는 B 4승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B 빵 아니니까 양변에다가 B 3승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B 3승 사라지고 B는 한 개만 남겠네. 오케이? 이 하나의 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충을 겪었는지를 모릅니다. 오케이? 식 하나는 아무리 뭔가를 더 해봐야 더 뜰 것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럴 때는 뭐야?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겠습니다. 할게요.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탁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A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A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A로 바뀌고 얘도 마이너스 A로 바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 얘는 누구로 묶어주시면 돼? A로 묶어주시면 돼. 그치? A로 싹 묶어가지고 요놈 A X 마이너스 요놈 A X 3승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바꿔봐요. 그럼 너라는 놈은 Q1X 플러스 이 새끼도 잘 부러지네. 씨발 R1인데 야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은 똑같고 부호만 다르잖아. 맞지? R1 구해보자. R1 저렇게 쓰지 말고 R1 얼마인데? 그대로 대입할게. A 남기고 B 죽일 거야. 마이너스 A제곱 분의 요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해요. 마이너스 A 3승이니까 플러스 A 3승으로 바뀌지. 맞죠? 그리고 요 새끼 마이너스 A 되는 거니까 어머나 세상에 요거 약분해버리면 플러스 A지. 오 그렇군. 제로군. 누가? R1이 제로인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R2도 제로로 나와서 사실 얘는 쓰는 게 무의미한 식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됐으면 끝났죠? 뭐가 끝났는데요? 야 어차피 A랑 A는 약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 새끼랑 요 새끼도 약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좌변에서 남은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았다. 우변에는 Q1X만 남았으니까 뭐야? Q1X에다가 2 대입한 거 구하랬잖아. 여기다가 2 대입해서 4, 2, 1이니까 첫 번째 건 일단 누구인 거야? 7인 거네. 오케이? 그러면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다 끝내놨잖아. 얘는 AX-1이고 AX-1 요놈은 4승-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 A 날리고 약분 들어가면 Q2X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Q2X는 너네가 구하세요. 갑자기 넘어가기 싫어졌어요. 21번이었습니다. 자 21번 이 정도 너네 구할 수 있잖아. 똑같은데 뭐 산수만 다르지. 자 21번 탁 됐고 자 23번으로 넘어갈게요. 23번은 요 적어놔. 이거 뭘 적냐면 내가 요 반에서는 안 했는데 그 현역고 수업에서 작년 9월달 모의고사 해설을 했어요. 걔네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낸다라고 오피셜로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작년 6월 9월은 제가 해설 강의를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23번을 보다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이 수업에 가르치긴 할 거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에 2021년 9월 모의고사 해설이라고 적어서 올린 영상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29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29번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제보다는 조금 쉽지. 근데 테크닉은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적어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없으면 말고 요거는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3번 풀어보자. 23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3차 다항식 fx 얘들아 초장부터 장난질이 우리의 fx라는 3차식은 일단 차수를 괜히 알려줄 리가 없잖아. 그치? 여차하면 뭐 하는 거야? 식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여차하면 식으로 작성하는 거야. 첫 수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가줄 거야. f에다가 1 대입하면 2 나온대요. 뭐 초장부터 대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나중에 쓰기로 하고. 나중 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똑같대. 얘들아! fx가 몇 차식? 3차식. 그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둘 다 무슨 식? 1차식. 오케이? 그래. 1차식이야.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하지 마. 목과 나머지가 똑같대. 오케이? 그러면 일단 fx가 식으로 작성되기는 작성됐어.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뭔데? fx를 x-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0와 r3는 똑같다. 알파2의 값을 구해주세요. 야, 문제가 일단 어마어마하다. 그치? 어마어마해. 아씨, 문제 어떡하지? 그럼 일단 fx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fx를 좀 알아야 뭔가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아이씨, 지금 내가 갈피를 잃었으니까 수학은 시행착오의 학문이야? 일단은 그래, 얘를 이제 최후에 써가지고 정답을 내려고 내가 남겨둔, 그러니까 그 약간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라고 아껴냈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일단 하는 거야, 일단. 그럼 일단 보면 우리의 좌변 2, 우변 이 새끼 빵 됐으니까 그냥 빵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치?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식을 하나밖에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a 플러스 b가 2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 가지고 식 하나를 더 띄울 수 있을까? 일단 봐봐. 식 하나를 더 띄우는 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장 자주 하던 플레이가 뭐야? 이거 식은 2개 있으면 연립하면 되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 가장 자주 하던 게 뭐죠? b를 a로 바꿔. 우리의 b라는 놈은 2-a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식이 변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우리의 fx라는 놈은 x-1의 제곱, 그리고 원래는 ax 플러스 b였지만 ax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치? 여기서 집중.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들어오겠네, 그치? 이래 놓고 a 있는데 안 묶으면 환자야? 나는 환자가 되기 싫으므로 a로 묶어줍니다. a로 묶으면 a로 묶인 x-1이 나오죠, 그쵸? 여기서부터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봐. 현재 내가 구하는 것은 위에다가 써줄게. fx를 x-1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얘들아! fx가 3차야, 그치? 3차를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몫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머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든. 근데 일단 이 친구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체크하려면 이 제수자리 있지? 나누는 식자리 있지? x-1에 3승이 들어있어야 된다. 제수자리에 x-1에 3승이 들어있어야 된다. x-1에 3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변형해서 x-1에 3승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야, x-1 두 개 있지? 근데 여기에도 x-1 하나 더 있네. x-1에 3승 만드는 방법, 얘 두 개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이거 마치 전개하는 것처럼 요렇게 전개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 두 개 전개하면 x-1이 몇 개 튀어나올 거고 3개 튀어나올 거고 거기에 덩달아 누구까지 곱해지겠네? a까지 곱해지겠네. 인정? 그리고 너한테 전개를 하면 플러스 2 x-1의 제곱이 되시면 원래 뒤에 있던 저 친구 a로 묶인 x-1 플러스 2까지 될 거네, 그치? 얘가 바로 내가 들고 있었던 저 fx를 변형한 변형식이야. 그리고 완벽해, 퍼펙트하다.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죠? 내가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몫은 3차를 3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무조건 누구야? 상수지. 몫은 상수, 그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반드시 몇 차식? 2차식, 그치? 찾았다. 이 친구가 누구야? 자,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었던 건 뭐예요? 나머지라는 것은 재수로
묶이지 않는 상태까지 묶은 다음에 남는 애지. 근데 얘는 그 역순인 거잖아. 그치? 묶어놓은 놈한테 뭐 한 거야? 전개해버린 거잖아. 그치? 우리가 학습했던 거에 역순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조건 R0와 R3가 똑같다를 이용하면 모르는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구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R0와 R2가 똑같은 거죠. R3네. R3 똑같은 거니까 자 제로 대입합시다. 제로 대입하면 일단 2 그리고 제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리고 뭐 더 대입할 건 없잖아. 그냥 플러스 2 와 R3입니다. R3면 요 새끼한테 3 대입한 요 새끼한테 3 대입해야지. 맞지? 3 대입하면 8 3 대입하면 2A 그리고 3 대입하면 저희가 대입할 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입값 구해주시면 이제는 RX 완벽하게 구해진 거니까 R5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23번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23번이었고요. 자, 오늘의 라스트 24번. 자, 메모할 부분 좀 메모해 놓고요. 24번. 숨이 좀 차가지고 1분만 쉬다 오겠습니다. 여기 남는 것보다 낮아야 되는 나머지가 낮아야 되는 목도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는 것보다? 나누는 게 1차고 혹시 2차겠네. 혹시 2차 3차네. 저게 3차네. 개발 3층은 6하고 나누는 수가 곱하면 3층. 자, 라스트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 들어있는 나머지 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거의 내신에서 무적이에요, 무적. 못 푸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24번 한번 끝낼게요. 24번은 쉬워. 쉬운데 애들이 갈피를 못 잡더라고. 24번입니다. 24번 보시면 자 3차 다항식 px 여차하면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px는 3차식이야. 그리고 자 첫 번째 조건은 x-1 그리고 px-1랑 x-7 그리고 px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똑같대. 가라는 조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겁니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다. 그지? 모르겠다 맞지? 저 어떻게 이용할 건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네랑 나랑 차이는 뭔지 알아? 나 얘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모르겠다 이렇게 막 머릿속에 그리고 눈동자 안에 막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요. 그 뒤로 넘어간다고 별표 그냥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래서 나는 딱 그냥 야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돼? 나조건 봐. 난 나조건 봐. 난 포기하지 않아. 나는 구질구질해. px. 그러니까 보면 얘를 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거든. 얘로 나눈 나머지가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대충 qx라고 골라놔.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발라놔.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뭔가 식의 값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얘를 빵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려면 근의 공식을 때려야 되거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약간 신부가 고약한 선생이 되면 그런 문제도 돼요 가끔. 근데 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를 봐. 해놓고 얘기했잖아. P 사고 하래. 무슨 뜻? 무슨 뜻? PX가 10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럼 PX가 10으로 나오려면 여기서 걸까?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나조건에서 일부러 몫에 대한 언급을 안 해놓은 거잖아. 근데 3차라는 거죠.
그치? 그럼 QX를 이렇게 쓰게 만들려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였다고. 오케이? 이제 3차지. 그러면 몫은 100% 몇 차로 쓸 수 있다는 거야? 1차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PX에서 모르고 있는 거 2개, 그치? 나한테 식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맞죠? 식 2개 찾기 위해서 이 친구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니 변태가 아니라면 얘를 이용해서 px의 함수 값을 2개 찾을 거예요. 그럼 변태들은 0 이런 걸 대입하겠지만 정상인들은 1 또는 7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1 대입해볼게. x자리에 1 대입해. 요 새끼가 빵 되시면서 1 대입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6 그리고 p1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6으로 나눠봐야 어차피 빵이니까 p1 빵.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x자리에 7 대입하자. 7 대입하면 이 친구가 빵이 되시면서 요 새끼 빵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빵 대입했으니까 p 마이너스 맞지?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날려봐야 빵인 거 변함없잖아. 그치? 끝났어 문제가. 그치? 에이 그치? 못 믿지? 못 믿어. 자 끝났잖아. 모르는 거 2개에다가 식 2개니까 그래 이제 위풍당당하게 딱 오케이 힘 빡 주고 x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럼 일단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그냥 a 플러스 b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시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식 하나 뜬 거잖아. 왜? p1이 제로라는 걸 나는 알거든. 그지? 그래서 식 하나 떴으니까 넘기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도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는 요 새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니? 4 그리고 8 그리고 플러스 2다 보니까 14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실 텐데 얘도 역시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14 그치? 자 그래서 얘도 역시 p-2가 빵이기 때문에 넘기고 14로 나눴을 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넘기고 14로 나눴어요? 1이죠. 그쵸? 2개 뭐 해버리면 게임 끝. 연립해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오케이? 왜? 나 산수 잘못했어? 아니 잘했어? 저 X 대입했으니까 그 P5가 0 아니에요? P5 대입하면 0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 X는 아 여기에서? 뭐야? 병신이네? 이겁니다. 이건 맞았어?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네. 얘는 맞은 것 같아. 그럼 7 대입하면 얘가 빵 되고 7 대입하면 6 그리고 7 대입하면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왜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됐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세요.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P-2가 나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지금 나와 있는 건 P5니까 직접 연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직접 연습해서 정답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식 하나 더 찾으시면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24번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죠. 그죠?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소수 쪽으로 넘어가면 얘급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수랑 이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